사실 저희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연준 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좀 강력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네네. 저희 정말 지점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동안의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좀 정리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 그거 보면서 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 자료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예, 그림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얼굴의 크기는 네. 그 연준 위원들의 영향력의 크기라고 아,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제일 크네요. 파월 네. 의장이 가장 크고 네. 이제 부의장이자 뉴욕 연은 총재인 우리 윌리엄스께서 존 이제 윌리엄스, 그다음에 예. 이제 크시고 뭐 이런 식인데 네. 거기서 이제 골드 컬러는 이번에 이제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블루 컬러들이 이제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시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 쉬는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네네. 위로- 지금 네네. 저희 그 네. 발언권이 없다고 하는 저 노란색 얼굴들 중에서 지금 네네. 로레타 네, 그분이 로레타. 또 예, 그분도 아주 호키시하신 예, 분이신데 아주 강경한 발언을 던지셨죠. 그분도 아주 센 발언을 던지셨는데 네네. 다행히 그분이 던진 발언 자체가 이번에 이제 그 잡 오프닝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에 한 발언이었어요. 잡 오프닝 데이터를 보고서 그렇게 센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구나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 발언을 넣지는 않았는데 네. 그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장표에서 위에 계신 분들은 되게 호키시하신 분들이고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도비시하신 분들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는 중립을 지키시는데 나름대로는 또 센 발언들을 중간중간 하고 계세요. 먼저 순서대로 좀 보면은 카리키 씨라고 이번에 이제 연준 위원 교체될 때 들어오신 분으로 사람들이 도비시하다고 기억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설문을 해서 이분이 한 발언들을 연준 위원이 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을 돌아보니 호키시 하시더라. 아, 네. 최소한 중립 이상으로 호키시 하시더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9월 27일 날 CNBC 인터뷰를 하시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는 않았다. 확신할 수 없다. 5.5가 다가 아닐 수 있다. 5.5도 다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16년 만에 10년물 금리가 4.8% 돌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16년 전에 2007년도에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5.5였어요. 네. 여름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그때랑 유사하게 흘러왔는데 아, 네. 이러한 발언들이 근간이 되어 있다. 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구나. 아직 한 방이 더 남았다라고 네. 하는 그 우려가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월 2일 날 월요일 날인데 여기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하는 자리였어요. 파월 네. 의장이 거기서 호키시한 발언을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쭉 들어주는 자리, 이렇게 잘 달래주는 자리인데 다들 중소기업인들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다 들어주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저는 이게 좀 와닿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영향하에 있으니까 어려운 네. 게 맞는데 네. 그래서 더더욱 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아,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이 얘기도 어떻게 해석하면 양면성이 있어서 네. 호키시하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이 더 남았다는 이제 카리키 씨의 그 미니 에스터 죄송합니다. 이 말이 버벅대네. 오랜만에 아닙니다, 올라와서.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중소기업인들은 금리 좀 낮춰달라. 그렇죠. 거의 그 하소연이 위주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래 네네. 좀 감안해 볼게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인플레를 더 낮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네네. 거죠. 그런 네. 바람이 있어서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좋게 해석될 수도 있고 네. 안 좋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졸트 데이터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안 좋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뭐 1% 후반까지도 쭉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2% 네. 넘게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근간이 됐던 발언들이 있는데 9월 29일 날 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금리 거의 꼭지에 다 온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그 직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전날 바로 밤에 제가 이제부터 이제 존경하기로 한 이제 불수비 시카고 네네. 연은 총재께서 연준이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책 제안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 네네.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좀 그 드리겠습니다. 굴스비 총재가 그 내놓은 정책 제안 저희가 또 네네네. 김웅재 함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셨는데요. 네. 네, 그 자료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네, 9월 자료 함께 28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정책 연설하신 내용이고요. 네네. 해당되는 장표 자체에서 파란색 선은 뭐냐면 네. 기존의 통화 정책을 가지고 쭉 앞으로의 정책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를 그대로 과거의 입안자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했던 대로 그 네네. 패턴대로 전망을 해보면 이런 파란색 형태대로 GDP는 23년부터 감소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인플로이먼트도 고용 자체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꾸준하게 하락해 나갈 것이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코어 PC는 인플레이션은 2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우리가 원하는 타겟까지 쭉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돼야 되는 게 합리적일 텐데 지금 현재는 연준이 정책을 강경하게 잘 실행해 놓은 결과물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 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네. 맨 앞장의 빨간색 GDP는 이미 전형적인 긴축 효과보다 더 빠르게 하락했다. 이미 그렇게 하락을 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용은 과거 긴축 경로와 다르게 강건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오히려 금리를 그렇게 올렸으면 빨리빨리 사람들이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춰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고용은 너무나도 강건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 PC를 보았더니 인플레이션이 역사적 평균보다는 훨씬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근데 저거를 네네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GDP는 네네. 저렇게 빠르게 떨어지는데 네네. 또 고용은 강건하고 네. 그런데 또 인플레는 빠르게 떨어지고 저 굉장히 좀 아. 엇갈리고 있는 지표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것도 다음 텍스트 혹시 장표로 나갈까요? 네네. 이게 제가 내용이 많아서 네네.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크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사슬이 망가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공급 사슬의 병목이 발생했던 구간들이 정상화되게 되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 수 있다. 금리의 정책 효과가 금리 인상의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로. 네. 근데 그게 진짜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고용에도 이제 왜곡을 시켰는데 여성 은퇴자 뭐 이민재학자 등 코로나니까요. 아무데도 못 가고 일도 안 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퇴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노동 참여율을 감소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이민자들이 제때 못 들어오니까 노동 공급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노동 공급이 수요를 한참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네. 임금도 빠르게 올랐더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잡 오프닝 데이터도 보면은 굉장히 강한 고용 상황이 고용주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계속 강하게 고용을 추진해야만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 네. 근데 이 부분도 안에 살펴보니 이게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것이지 이게 나쁜 건 아니더라. 장년층의 노동 참여율이 이미 2001년 이후로 최고 수준에 달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노동자들도 지금 우리의 그 뭐 장애인을 포함해서 노동 환경이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참여율 자체가 사상 최고더라. 네. 거기에 더해서 이민자도 이제는 다시금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노동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강건하게 보이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끼칠 거라고 미리 우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네네네. 그 보여주셨던 저희 네네. 표 다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사실 저기서 지금 GDP와 그 GDP 저렇게 떨어지고 그 네. 인플레가 저렇게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거는 네네네. 사실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 게 저 고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용이 저렇게 강건하게 되면은 네네. 어떻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연준이 네네. 계속해서 조금 강력하게 금리 정책을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겠다. 네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 굴스비 총재 이야기는 이거는 좀 단기적인 상황이다. 네네. 저것도 곧 전체 추세를 따르게 될 거다. 네, 이런 게 정상화될 핵심이었던 것이다. 거죠. 예, 네. 고용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네, 네. 경제의 강건함은 유지하면서 고용은 또 그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요를 맞춰주게 되는 네네. 정상화를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GDP는 이미 GDP에 대해서도 호기시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준 위원들 중에 GDP가 2%, 2.1% 뭐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망가졌던 것 대비해서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이게 네. 인플레이션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굴수비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미 그 코로나 때 지나치게 많이 망가져 있던 것들이 네. 어느 정도 기저 효과에 의해서 정상화되는 것이지 과거 대비해서 더 강건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고 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그 여파에 놓여 있고 그 과정 중에 왜곡됐던 공급망이 왜곡되고 고용 환경이 왜곡됐던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그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워킹을 잘하고 있다. 우리의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워킹을 잘하고 있다. 아직도 유동성은 너무나도 풍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이 그때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지금 펼쳐졌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더 네.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과거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네.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었어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심정적으로 네.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저희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는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도 있어요. 네. 인터넷을 꾸준히 하시거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거와는 이건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네. 즉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을 하는 사람이 네. 충분한 소통 의지를 가지고 대중과 소통을 하기만 한다면 그에 따른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네. 대중들의 신뢰가 충분히 쌓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네. 그때 뭐 기준금리가 19%를 넘어가고 인플레이션율이 21%를 넘어가고 그런 환경에서 폴 볼커라고 하는 의장이 딱 나오셔가지고 강한 무서운 이름이죠. 정책을 네.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네.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화되고 물가가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이게 더 강화되는 과정 중에 폴 볼커 의장이 한번 꺾었다가 금리 인상을 갑자기 했다가 한번 꺾었는데 네. 이게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와 두려움은 꺾이질 않아서 이거를 금리 인상을 세 차례를 반복을 했었거든요. 네네. 급격한 금리 인상을. 그런 일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연준에 대한 신뢰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위로 수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라고 겁을 주는 거는 네. 이러한 신뢰를 깨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